예, 오늘은 조성용 한케 비즈니스 협회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생활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기에 조성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 대표님의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조성윤입니다. 저는 현재 그 써니초 인터내셔널이라고 제 조그만 컨설팅 회사로 프라이빗 에퀴티 M&A 이쪽에서 테크놀로지 벤처들과 중소기업들하고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코리아 비즈니스 카운슬이라고 캐나다 한국 간의 비즈니스 프로모션 하는 그런 단체로서 주로 캐나다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요새는 한국 기업들도 또 이제 이 북미 진출, 캐나다로 주식 상장하러 오는 회사들도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EV라든지 배터리 공장도 설립하러 오고, 그래서 한국 회사들을 많이 도와주는 기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라고,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계에 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라는 회사의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는 영어로는 이제 government relations라는 이제 비즈니스인데요. 이제 대정부 상대로 여러 기업들이나 이 시민 단체들을 대표해서 정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책정하는데 이 에듀케이션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물 퍼블릭 어페어가 뭔지 하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일단 네. 간단하게 여기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네. 촌놈이지 뭐 하고 모르겠어. 퍼블릭 어페어가 도대체 뭐 하는 데니까 이게. 오케이. 뭐 제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제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회사인데, 정식 명칭이 이제 Global Public Affairs. 뭐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Government Relations라고 그래요. 대정부 상대로 하는 로비스트. 나쁜 말로는 이제 러비인데, Government Relations로 해서 우리가 주로 클라이언트들이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시민단체들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면에 있어서 틀린 거는 고쳐달라 그래야 되고, 또 대기업들이야 이제 자기네 비즈니스에 유리한 대로 법이 안 좋으면 바꿔달라 그러고, 또 다른 법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거를 못 들어오게끔 이제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무슨 카페인이 들어가는 드링크를 팔겠다 하는 걸 못 팔게 하기 시작하면 코카콜라는 그거 갖고 이제 또 정치가들 만나가지고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한 약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싸게 이 환자들한테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또 대줘야지 그게 되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이 이제 주정부 상대로들 이 러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러비가 우리가 이제 나쁜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치가들을 주물른다는 이런 개념을. 뇌물 먹이는 거하고 다르죠. 아니, 그쵸. 근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다 등록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 장관 다 만나면 다 기록에 올라가는 단계에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러비라고 하면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국회의원이나 주의원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각자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판사 앞에서 이 아르규멘트 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법이 됐던 무슨 아동보호법이 됐던 여러 가지 모든 법들이 국회나 주의회, 시의회에서 결정을 되는 거를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기업일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쪽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치 얘기다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돈 많은 대기업들이 진짜로 정치가들을 주물를 수가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시민 단체들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은 회사들을 하이어 해가지고 싸워달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은 주로 고객이 대부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대부분이 대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government relations와 그다음에 public relations 동시에 네. 강하죠. 그러니까 이 communications. 그러니까 이제 그 public하고 어떨 경우는 public을 설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냥 퍼블릭을 정치가를 움직이는 방법 정치가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표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버가 처음에 들어올 적에 우버 라이센스를 안 주니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그거를 합법화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가들이 이거 기존 택시 운전사들이나 택시 사업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PR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 보고 택시값 너무 비싸지 않느냐, 서비스가 안 좋지 않느냐. 우버가 들어오면은 택시비가 반값으로 내려가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뭐 어디서든지 그냥 앱으로 탁탁 차고 얼마나 좋은 거냐.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라. 시민들이 맞네. 그 택시기사들 우리 뭐 먹고 사냐고. 그렇죠. 근데 택시기사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다 합쳐서 몇 명 돼? 5,000명이라고 자청한다고요. 시민은 뭐 3 밀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3 밀리언이 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PR 작전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 움직이기 위해서 시민을 먼저 움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시민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통해서 정치가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퍼블릭 어페어 이 건물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요 80명 우리가 그 직원이 한 80명. 예. 가장 그 이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다 이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정치학과, 사회학과, 뭐 커뮤니케이션학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보좌관 한 경험들이 좀들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정부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러비라는 것이 정치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차관이니 국장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써서 국회의원들한테 또 제시하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 정치 성향도 우리는 이제 보수 반, 자유당 진보 반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수당이 들어갈 때는 이제 보수당에 가까이 커넥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저 하는 거고 이제 자유당일 때는 자유당.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는 자유당이잖아요. 주정부는 보수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타와에 우리가 한 25명 있고 토론토에 한 20명 있고 그다음에 칼거리에 또 한 10명 정도 있고. 여기 지금 이 총이 20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토에서는 좀 더 주정부하고 그러니까 PR 많이 하고 오타와는 이제 우리 회사가 안 하는 거는 저희 방산산업은 별로 안 해요. 왜? 그거는 이 오타와에 주로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카나다라는 나라가 방산산업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오타와에 가면은 방산산업만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국방부 출신이겠지. 국방부 공무원 출신이나 다 군인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해군, 육군 출신 그 안에서도 국방부 안에서도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 조달 담당하던 사람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로 일하는 거죠. 네. 컨설턴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나라 정책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명함에는 뭐라고 명함하고 다니냐? 우리는 그냥 대부분 다른 똑같이 그러니까 senior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consultant 이렇게 하죠. 지금 명함 하나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senior fellow로 저는 고문이니까 그 뒤에 제가 드리는 김에 다 드릴게요. 여기 MNK GR은 무슨 뜻이에요? GR? 그러니까 GR이 Government Relations의 줄말이에요.
캐피탈 PR 하면은 Public Relations. 예.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진짜로 주업은 제가 이 테크놀로지 벤처나 예. 기업들 그 이 자금 조달하는 거, 캐피털 레이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상장한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걷지만은 이제 예. 프라이빗 캐피털이 예. 무지하게 커요. 예. 프라이빗 에퀴리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예. 사모펀드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벤처 캐피털도 있고, 예.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도 있고, 프라이빗 에퀴리도 있고, 그 그다음에 M&A 뭐. 그럼 어느 쪽을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 벤처들은 이제 캐피털 레이징을 좀 더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펀드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크랩 비즈니스 카운슬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캐나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회사들을 도와주는 게 주요 업무였는데 요새는 한국에서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역만이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두 회사는 뭐냐면 여기 와서 저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뭐 조인 벤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 4월 달에 그 이 캐나다에서 그 통상부 장관이 한국에 가서 뭐 메링 통상부 장관이랑 팀 캐나다 트레이드 미션 한국에 나갔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저희 한국 그 옛날에는 정경련이라고 불렀었죠. 정경련. 거기 그쪽에도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에 또 저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러면 거기 뭐 자기 비즈니스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그때 함께 가시죠? 네, 같이 갔었어요. 가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어레인지하는 저는 또 여기 제 클라이언트들이 몇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또 이제 여기 치즈케이크 컴퍼니가 있어가지고 치즈케이크를 한국에 이게 새로운 이게 그러니까 허쉬 초콜릿으로 이렇게 디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저기 세븐일레븐이나 커스코, 러블러스 가면은 그 프로즌 섹션에 가면은 하근다에서 아이스크림 보셨죠?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에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치즈케이크예요. 아 그런 게 나오는 네, 거예요? 이제 캐롤스 치즈케이크라고 캐나다에서 가장 전통 있는 치즈케이크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한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신 가서 이제 한국에 무슨 뭐 저기 그 관련된 그 저 식품 회사들하고 만났죠. 거기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가 있어요. 큐벡에. 그 회사가 SK 그룹하고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한국 울산 쪽에다 공장을 대대하게 질 거거든요. 뭐 만드는 회사였어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해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완전히. 이게 왜냐면 한국이 플라스틱을 제조를 많이 하는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큐벡에서 그 개발한 테크놀로지가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테크놀로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SK가 그 회사의 지분을 좀 샀어요. 그러면서 조인 벤처로다가 울산에다가 이 대대적인 공장을 질 거거든요. 그거 이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도 또 그다음 두 번째 공장 질 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거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월급 개념이 아니네요. 없죠. 이건 내 비즈니스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캐피털 레이징 그러니까 캐피털 레이징을 할 적에는 이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RBC 이런데 거기는 아주 대형 기업들하고 하는 거고 저는 좀 더 새로 시작하는 테크놀로지 벤처나 중소기업이죠. 대부분이 뭐 밸류가 50 밀리언 아래로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떼돈을 벌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그러니까 큰 뱅커들은 대기업 판망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죠. 그래도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중개하는 것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제가 할 적에는 저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기업들 들어온 데는 제가 대충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장 설립하는 거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삼성, LG 뭐 신한은행도 사무실 얻는 거 제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소위 커머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늘과 땅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이렇게 조그만 회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고 특별지 회사만 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대기업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뭐 스코시아뱅크니 CIBC 뭐 이런 데서 하는 그거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거기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대표님은 이제 그 대기업은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서 저 이제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원래. 회계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 취직한 데가 이제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커머셜 부동산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원래는 투자 분석하고 자산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라이선스 따가지고 이제 이 중개업도 한 거거든요, 잠깐.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토론토대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예. 친구들이 다 테크놀로지 나와가지고 테크놀로지 벤처로 이제 나와가지고 예.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치한다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 놀았잖아요. 네. 네. 노력하는 거는 이 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니까 돈을 벌러 다닐 수가 없죠. 선거운동 매일 하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이 테크놀로지 벤처 쪽이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과 카나다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이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치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government relations firm에서 자기네 좀 그 고문으로 와서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러비보다는 클라이언트 끌어들이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더 많이 하죠. 이렇게 어찌 왜냐면 제가 하는 일 주로 이제 뭐 캐피털 레이즈나 M&A 네. 조인 벤처 이런 거 엮어주니까 뭐 만약에 뭐 한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방산 사업을 별로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한화 오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한화가 대우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잠수함 만드는데? 잠수함 만들잖아요. 네. 그 잠수함을 좀 카나다 팔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러비 시작했다고요. 뭐 잠수함 만드가 뭐 엄청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프로세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경쟁자가 일본,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예. 돈을 벌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5년 기다리세요. 그치만 한 번 터지면 그거.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전문 쪽이 아니니까 방송사 저는 좀 더 이 클린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푸드 테크놀로지도 되고 그냥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겠네요. 아니 1년에 2번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못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봄에 한 번 가고 가을에 한 번 가고. 가면은 뭐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가요? 혼자 가요? 그러니까 주로 클라이언트들하고 가죠. 예. 그러니까 미리 클라이언트들을 모집을 한다고요. 예. 이렇게 나가는데 이 관심 있는 회사들 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회사들한테. 예. 그러니까 대충 들어가는 비용의 50% 정도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요. 네, 비행기 값이랑 뭐 호텔 값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 회사들이 자기네가 한 5만 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그 지원 받는 거로다가 저 같은 사람을 컨설턴트로 하이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고문은 여기 그 퍼블릭 어페어즈의 3인 고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예, 이 회사에. 그게 한국으로 치면 뭐 김현장 그 대형 로펌의 그쵸, 김현장은 라펌이고, 예, 그런 거 같은 거죠. 한국에는 아직 이 government relations가 그러니까 지금 한 2개 생겼어요. 실제로 그런 일만. 근데 한국은 여태까지는 그 러비라는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은 이게 러비가 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대학교 커넥션이라든지 뭐 그냥 네. 뭐 고향 해가지고 그냥 뒷거래하는 식으로다가 그렇죠. 하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뉘앙스가 안 좋은데 네. 여기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오픈 트랜스페런트예요. 네. 그러면 이 러비 이제 기초 질문 러비라는 것은 이게 그 거버먼트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government을 에듀케이션 시키는 거예요, 정치가. 돈을 주지 않고 돈을 주고 돈 절대 안 전혀 주죠. 없어요? 절대 못 주게 돼 있죠. 예. 돈은 이쪽 저기 그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 네, 거고.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가 됐던 무슨 뭐 네. 제약회사가 됐던 에너지 사업이 그리고 법적으로 이 커미션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누가 무조건- 누구한테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뭐 부동산이 됐던 이런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거는 네. 성공을 해야지만 몇 퍼센트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딜이 많이 되지만은 네.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무조건 시간당 차지를 하든지 시간당 차지. 아니면은 뭐 6개월을 한다, 1년 계약을 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1년 동안에 얼마다 하는 픽스드 컨트랙으로 돼 있대요. 네. Success failure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게임이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주로 이런 거를 김현장 같은 변호사들이 오케이 내가 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야.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뭐 같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법대 출신이야. 그러면
야 만나자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야 이거 우리 내가 지금 이 회사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도와줘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여태까지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네거티브하게 아니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대학 그쵸. 동문. 근데 미국이나 장차관 캐나다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거를 이 투명하게 해가지고 법을 다 들어가지고 모든 이런 회사들이 등록을 다 해야 되고 장관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모든 기록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뒤지면 다 나와요. 예.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사무실 안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다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정치가들이에요. 네. 네. 미리 친분을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펀드레이징 할 적에 이제 우리들한테 티켓 좀 팔아달라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건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특별히 그걸 가가지고 우리도 어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낼 수 있는 그 맥스멈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회계사들도 다 티켓 사가지고 하고 네. 변호사들도 다 티켓 사가지고 하고 네. 뭐 회사 큰 대기업 중역들도 다 티켓 사갖고 가요. 무슨 티켓이 그게? 그 펀드레이징 티켓. 펀드리 네. 티켓 한 장이 얼마 이런? 저 대부분이 뭐 수상 나온다 그러면 1,500불이죠. 1,500불 기본이 1,500불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렇지만은 1,500불이기 때문에 근데 뭐 누가 1,500불 먹고서는 뭐 나쁜 짓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500불에 그 상한선을 그어 놓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펀드레이징 할 때 그래도 그 돈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 이들은 그 돈을 내고서라도 이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우선 어포인트먼트 하기가 쉬워지니까 하는 거죠. 네. 그걸 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결정을 바꿔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우선 정기적으로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면은 네. 어포인트먼트 하기가 쉽죠. 당연히. 아무래도 돈 많이 냈으니까. 그럼 돈 낸 사람 명단에 있으니까. 네. 비서들이 알죠.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스탠초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 체육 그 장관이잖아요. 지금 그래요? 교통장관이 네.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렇죠. 부교통장관을 요번에 새로 받은 그다음에 이제 양로원 장관 담당하다 요번에 한 이제 2-3개월 한 2개월 됐나요? 하여튼 스탠초가요? Culture, Sports and Tourism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슨 펀드레이징 파티 한다 그러면 거기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투어리즘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가죠. 근데 네.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투명하게 하니까 괜찮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궁금한데 네. 그 스탠조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정치 경력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경치가가 돼서 경력을 그러니까 많이 쌓은 부동산 거죠. 쪽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잘 둬서 뭐 아버지 잘 이런 것까지는 쓰지 마세요. 그 우리 여담을 한 얘기고 아빠 잘만 만나고 이제 코끼리 뒷다리 밟듯이 갑자기 부동산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질문 몇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어떤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 특히 코리안들이 좀 더 그러겠지만은 정치를 하나의 권력, 네. 감투, 명예 이거를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실제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격이 있는 없냐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치 들어오기 전에 한 일이 뭔가를 보면 돼요. 사회봉사를 했나. 왜냐면 사회봉사를 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뛰어들어올 적에는 뭔가는 자기가 패션, 미션이 있어야 된다. 네? 뭐를 바꾸고 싶은지, 이 사회에 뭐가 모자른지, 뭐가 나쁜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대부분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에 관련된 거에서 무슨 한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 활동은 안 했어도 박사일 수는 있다. 교수로서 아동 보호에 대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글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치가가 돼서 장관이 돼서 정책을 바꿔나가. 이렇게 마음은 없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정치 나오면 그 전에 환경 운동을 시민 운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러한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현대 정치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표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복잡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왜 그러죠? 이렇게 왜냐면 주민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거라고요. 그런 특히 거. 요새 정통적인 신문들을 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니 뭐 그렇죠. 페이크 뉴스니 막 그렇죠.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을 읽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knowledge level이 낮아졌다고.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인기적인 행동하는 사람 찍어주는 게 되니까. 얼굴이 좀 잘생겼다느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치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네. 우선은 이 사람 인상을 보고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인상이 좋으냐 하면은 네. 그 영어로는 이제 likability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커빌리티? 예,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호감, 사람이 호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일이 중요한 거죠. 좀 무섭게 생겼다든지 뭐 아니, 얄밉게 그건 뭐 생겼다든지. 요즘 딥페이크도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포스터에 이렇게 바꿀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현대 정치가 복잡해지는 건데 점점 복잡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정치가는 당연히 그 전보다도 더 공격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되니까 예. 그거를 정치를 내가 꼭 해야 되냐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제는. 그럼 우리가 뭐 우리 캐나다에서 뭐 정치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투표 한번 해봤는데 일부러 가봤는데 사실 선거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쫙 팻말 꽂히잖아요. 네. 얼굴만 꽂히고 어느 당이라는 것만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집으로 오는 그 팜플렛을 보면 네.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과연 누가 읽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주로 선거 때 되면은 그 지역별로다가 예. 또 교회가나 학교 같은 데서 예. 뭐 디베이트 해요. 예. 네, 거기 그런 것도 참석해서 듣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한국과는 좀 약간 다른 정치 시스템이니까, 한국 이제 대통령 선거 따로 있고 국회의원 선거 따로 있잖아요. 네. 여기는 국회의원이 최고 많이 뽑히는 당이 그쪽에서 수상이 거기 당수가 예. 수상이 되는 거니까, 예. 실제로 여기서는 대부분 수상을 보고서는 표를 찍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어느 자기 지역 정당- 국회의원을 보는 것보다는 정당의- 정당과 정당의 당수를 보고 당수인 찍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는 그래요. 당수가 몰아오는 퍼가 95%예요. 내가 지역구 후보로서 몰아올 수 있는 표가 5% 정도. 자기가 얼마나 문을 열심히 두들기고 그동안에 그 지역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네.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바람을 잘 타면은, 바람 타면은 그냥 그렇죠. 다 왜냐면 그 뭐 한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치기 하니까. 그러게요. 바꿔치기를 하니까 그 당수의 인기에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여기 주정부가 바뀔 때 캐슬린 윈슬리 씨 그렇죠. 그때만 해도 벌써 그 이제 캐슬 윈 전에 너든 맥긴티가 예. 10년을 하고 캐슬 윈이 한 4, 5년 했으니까 총 15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캐슬린 주민들이 신물이 났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캐슬린 윈슬리 그때 그래서 바뀐 거예요. 선거할 때 이미 참패한다는 걸 알고 원래 첫 번째 캐슬 윈이 지기로 돼 있었던 건데 된 거예요. 예. 그건 왜냐하면은 캐슬 윈이 제가 이 캐나다 정치계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 중에 가장 그 참신한 정치가가 캐슬 윈이에요. 어디서 같이 일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 하면서. 선거운동, 예. 그리고 왜냐면 캐슬린 윈이 원래는 그냥 그 뭐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시민운동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 사회가 너무 삐딱이 나온다고 생각을 먹고 나왔는데, 뭐 제가 처음에 시의원 뛸 적에도 실제로 별볼일 없는 새로운 사람 나온 거, 그 밀어주는 거 별로 자기한테 득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 행사에 와서 엔도스먼트를 해줬다고요. 네. 내가 너를 밀어준다는 것 같다. 얼마든지 네. 홍보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 와서 그렇고 그러면서 그 자유당 전당대회 할 때 저도 그래서 밀어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진짜로 여기서 밀어줬다는 얘기는 어떤 선거운동 해주고 금전적으로 왜냐면 금전적으로 해야 되고 네.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당수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를 뭐냐면 대의원들을 모아야 되고 네.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야지 또 당수가 돼야지 수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서로들 간에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당 안에서 서로 인맥을 쌓아야지 나중에 내가 최고위원을 뛰든 네. 당수를 뛰든 밀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비슷한 건데 진짜로 이런 잔머리 굴리고 이러진 않아요. 네. 이제
뭐 정치가들이 아무래도 표를 많이 받으려고 보니까 예. 뭐 자기가 지키지 않을 저 뭐 공약도 막 그냥 막 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런 그때- 면에서는 예. 약간 뭐냐면 이제 이 뭐 이게 치킨 앤 에그 게임이 되지만은 예.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정치가들이 하는 쇼들이 많죠. 네. 예를 하는 어떤 쇼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덕포드 같은 경우에 뭐, 바커비어 이런 거 광고 했잖아요. 선거 할 적에. 네. 1불짜리 맥주 들여오겠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비어를 갖다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하겠다고. 들여오고 하기도 있지만은, 네. 그 옛날부터 뭐, 근데 지금 들여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잖아요. 네. 예, 처음에 뭐 하겠다고 그러다가, 네. 근데 막상 얘기해놓고 보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맥주를 컨비니언스 팔게 해주는 게 여러 군데서 러비들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비어 스토리나 LCBO라는 직원들 쪽에 노조들은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계속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런 PR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 MAD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 Mothers Against Drinking and Driving. 거기서는 이거를 맥주만 너무 쉽게 살 수 있게 하면 안 하면 된다. 음주운전의 사고 더 많이 네. 일어날 거다. 네. 그쪽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나오는 건데 이제 덕포드는 이제 요번에 이걸 한 거는 계산을 했을 적에 자기 정치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요즘 커미전 사람들 많아요. 아니 대기업들한테서 도네이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한인들 커미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빨리 해결을 그럼 기대하고 앞으로 있는데.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갤러리에서 일찌감치 슈퍼마켓은 라이선스를 했죠. 줬었잖아요. 예. 근데 갤러리의 상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맥주를 파니까 도둑놈만 더 늘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늘었다고요? 도둑놈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왜요? 아니 뭐냐면 술주정뱅이들이 네. 맥주 거기 와가지고 맥주 쑥 들고서는 이렇게 걸어 나간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보나마나 그 전에 담배 때문에 담배 털러 들어오는 도둑놈들이 많았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맥주는 무거우니까 많이는 못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아마 사고가 좀 터질 거라고. 뭐 맥주병 들고 뭐 아니 주겠다고. 술주정뱅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맥주 들고서 이제 뭐 도망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그러겠죠. 그래도 커미디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매상은 무슨 담배하고 볶음밖에 없는데 근데 아니 근데 맥주가 있으면은 맥주 때문에 맥주 사러 들어와서 뭐 그러니까. 칩스도 살 거고. 그러겠죠. 네. 결국은 뭐 예. 컨비니언스가 진짜로 뭐 로또하고 담배하고 그다음에 칩스나 네. 뭐 콜라 이거 팔아서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가 2002년부터 여기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무슨 선거를 그때가 아마 아 2002년서부터 사셨어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네. 그때 길에 이 사람은 2007년. 선거 아, 아니 네. 2002년부터 네, 언제 봤는지 네. 선거 포스터가 그때가 네. 2007년이었나 이렇게 붙었는데 토론토 시의원 선거 제가 처음 들은 건 2010년이었어요. 아 그때 봤나? 네. 그때 이제 소니 조 하는 거를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 봤는데 한국 사람인가 보다 네. 생각만 했지 이제 어디에 있는 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정치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계속 몇 번 지금 했는데 안 됐잖아 이게 너무 아깝게 네. 그때마다 그 뭐라고 그러지 좌절 네. 좌절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카나다 와서는 대학교 때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네. 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저 국회의원들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디베이트 할 적에 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연방 의원 나올 때는 진짜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 그쵸. 예, 뭐, 아니, 일차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했었잖아요. 두 번은 시의원으로 나간 거니까, 시의원은 이제 정당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네. 독립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기존 의원이 자꾸 연임하기가 쉬운 것이 이제 시선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나 연방은 당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에 따라서 그 바람만 잘 타면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 좌절감 정도는 오뚜기가 돼야 돼요. 오뚜기 아니면은 하기 힘든 게임이죠. 예. 아직도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나이 있죠. 제한 없잖아요. 나이 제한은 없죠.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유당 소속이니까 예. 지금 현재도 당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당? 자유당은 이제 당 피를 안 받아요. 그래서 피를 안 받고? 저걸 갖고 있기가 쉬워요. 갖고 그리고 있어요? 요새는 자유당에서는 그 연방 자유당은 뭐까지 해놨냐면은 네. 당원이 될 수 있고 그냥 프렌드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원은 뭐? 당원은 투표권이 있는 거고 프렌드는 무슨 투표권 당원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당수 뽑는 당수는 아니 당의 정책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회비 안 되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회비를 안 받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비를 그냥 웨이브 시켜놨다. 그럼 프렌드는 뭐예요? 프렌드. 프렌드는 행사나 뭐다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투표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돈 안 드는데 이왕이면 저기 투표권 있는 거 하려고 볼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10가지 중요한 거 써봐라. 그러면 오늘 애들 학교 점심 뭐 싸줘야 되는지, 뭐 오늘 남편 뭐 무슨 밥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뭐 이런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넘버 원이다 이거.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주말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교회 이제 또 뭐 이렇게 인터뷰도 나가야 되고 뭐 봉사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지 정치라는 것은 아마 20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자기 집안의 정치인이 있어야 되나? 네. 그래서 실제로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주면 더 좋죠. 왜냐면 거기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산국가는 투표율이 높대요. 안 가면 죽이니까. 그렇죠?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 뭐 별로 문제 없는 나라잖아요. 평온하잖아요. 잘 네. 살고. 거기 직접 투표율 낮아요. 낮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는 직접 토론하고 막 그게. 그렇죠. 아주 그 편하다고 그러는데. 대신 정치라는 것이 꼭 투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4년에 한 번 투표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교회도 그 전에 제가 잠깐 그 서제스트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정치가들이 그 기독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도 하나의 사회의 일원이기 정치가 때문에. 기독교 미친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사항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커미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그룹. 예,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무슨 뭐 방송위원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출판위원회도 있고, 있죠, 뭐 있죠. 예. 사회봉사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대정부 이렇게 우리 그 government relations처럼 그러한 저 그룹도 하나 만들어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예. 국회의원, 주의원 방문하고 뭐 오. 면담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가서 영락교회는 하겠어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영상 전문가들도 있듯이 예. 거기에 뭐 한국에서 정치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국 정치학에 이제 여기 정치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캐나다 정치학 공부하기 시작하면 금방 배우니까. 네. 그러면 좀 여기 그러니까 주정부가 뭐를 담당하고 연방정부가 뭐를 담당하고 시정부가 뭐를 담당하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의원과 연방위원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우리도 지금 네. 우리도 기본 개념만 알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연방은 예. 이제 그 뭐 연금 나오는 거 이제 나이가 연금 있고 노인연금당이 연방이에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또 이제 보조금은 또 온타리오 정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하에서는 또 온타리오예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돼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방이 하는 게 국방부, 국방 외교부, 또 뭐가 있나요? 이민. 근데 이민도 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 그럼 뭐 의료는 연방 정부에서는 돈을 보내주는 건 있어요. 트랜스퍼가 있다고. 예. 그렇지만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짓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건 그러니까 민생은 대부분이 주정부예요. 주정부예요? 헌법상으로 주들이 모여서 연방을 이뤘기 때문에 네. 교통부, 대학교, 고등학교 그거 다 주정부라고 그렇죠? 네? 도로부, 대학도 그렇고 대학교 그렇죠. 도로까지 네, 하고.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Ministry of College and University라는 게 없다고요. 온타리오 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생에 관련된 건 대부분이 주정부입니다. 그다음에 시정부는 주정부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주정부에 소속돼 있죠. 네. 그렇죠. 소속돼 있기 때문에 주가
시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가 6개, 지금 하나죠? 옛날엔 6개였어요. 어떻게요? 스카버로, 예. 노스요크, 예. 요크, 이토비코, 토론토, 이스트요크. 그게 다 따로 시장이 6명 있었어요. 그게 그 뮤니시퍼리티죠, 전부. 따로에다 그러니까 토론토는 City of 토론토였지만은 그것도 City of 이스트요크는 Borough of 이스트요크, 아 그래요? 스카버로도 Borough of 스카버로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네. 그러다가 주정부에서 비용 절감하겠다고 통합시킨 거라고요. 그게 GTA예요? 그게 아니요, 그 GTA는 또 다른. 아, 그 시티 오브 토론토가 좀 넓어진 거죠? GTA라는 거는 행정적인 그런 아무 저기는 없어요. 그냥 넓게. 그냥 토론토 예. 광역시라고 해서 뭐 오샤와 오른 동쪽으로는 오샤와 해서 북쪽으로는 뭐 어로라 정도, 서쪽은 저기 벌링턴, 이거를 그냥 GTA를 Greater Toronto Area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행정이 뭐 행정에 그건 관련이 그렇고. 없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6개로 갈려있을 적에는 그 같이 모여가지고 메트로폴리탄 토론토를 가지고 경찰을 같이 했어요. 예. 그 6개 경찰이 따로 게 아니라 경찰이 하나만 있었다. 근데 네. 소방서는 다 따로 있었어요. 아. 네. 소방서 있고 그리고 교육청도 따로 있었어요. 예. 네. 그때는 그래서 따로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근데 통합을 하면서 그게 시티 오브 토론토예요? 시티 오브 토론토? 그게 시티 오브 토론토가 된 거죠. 스카보로까지? 스카보로까지 다 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통합을 할 적에 그러니까 이게 등치가 너무 크면 느리다고요. 네. 그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꼭 통합을 크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힘든 점들이 많았죠, 시민들한테.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쳐가고 그게 이제 시죠. 쓰레기 뭐 도로 고치고. 뮤니시퍼리티에 돈 내는 그쵸, 거잖아요. 뮤니시퍼리티죠. 네. 예. 노숙에 사는 노숙에 예, 내는 거고 예. 재산세도 예. 각 거기에 그쵸. 내는 거고. 근데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주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 텍스를 못 걷잖아요. 예. 시정부는. 예.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그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근데 가끔가다 뭐 가솔린에서 뭐 텍스를 걷어서 시로 간다 이런 그 다 예. 주정부에서 그 권한을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예서 시가 잘못 운영해가지고 막 적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주정부가 가서 그냥 테이크오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네가 네. 관리해서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또 시선고하고 이럴 수가 있는 권한을 이제 주정부가 갖고 있어요. 가끔 이제 TV를 보면 이제 그걸 알아서 본 게 아니라 채널을 막 찾다가 보면 그 주의회 네. 그 막 그쵸.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상시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방 정부도 있고 예. 주정부도 있고 시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아니 저렇게 토론을 많이 하는구나. 얘네들 네. 이게 뭐 우리 좀 서커스 같은 경우도 있죠. 가끔가다. 예. 한국의 정치 상황 보면 막 가서 단상에 가서 막 아이고, 끄집어내고 뭐 이런 데 이러는 보니까 무슨 저기 회의를 하는 거야, 뭐 네. 공부를 하는 거야 할 정도로 잠잠하게.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도 뭐 법사위원회라 이제 우리가 잘 안 대부분이 모르는 거는 그 외에 조그만 그 커미티들이 다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연방으로 가면 외교위원회 있고 무슨 네. 뭐 국방위원회 있고 무슨 뭐 위에 다 있어가지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또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중요한 그 의제들이 다 토론된다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조성주 의원 시의원 할 때 가보니까 아래 보니까 보좌관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이제 그분은 이제 많아진 게 장관이 되면은 이제 보좌관이 늘어나죠. 네. 왜냐면 의원 일이 있고 장관 일이 장관 일이 있으니까. 있고. 예. 그러니까 장관실에 가면은 뭐 공무원들이 또 쫙 많이 그리고. 있고 근데 거기 안에 이 정치 보좌관들도 좀 더 숫자가 늘어나요.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장관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성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부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무부를 담당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온태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힘센 부가 이제 재무부라든지 예. 뭐 경제개발부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보좌관이 훨씬 많죠. 왜냐면 예. 뭐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럼 조성준 장관은 지금 나이가 꽤 됐죠. 그래서 많으시네. 또 연임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또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뭐 에너지가 아, 대단하시던데. 80 넘으셨어.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그쵸. 쫓겨날 때까지 안 나가요. 오래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정권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지금 트루도 내려오라 그러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저기 요번에 있잖아요. 조 바이든이 바이든. 그렇죠? 근데 카나다도 하나 있어요. 카나다도 저스틴 트루도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가 마지막 텀에서는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자기 이제 은퇴하고 사표 낸다고 그랬다고요. 예? 저기 캐슬 윈틀리 전에 그 맥퀸티 그 수상 때는 그죠. 마게티도 자발적으로 나간 거지만은 어차피 자기가 뛰면은 쫄딱 망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캐슬 윈이 이제 당수로 당선돼서 질 줄 알았는데 캐슬 윈이 너무 진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게 두 사람을 비교해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에 호감도가 하는 게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하는 거지. 네. 그냥 혼자 따로 났을 때 호감도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치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배운 그 공부를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지금은 선거운동할 때 본부에 정치 사이콜로지스트 박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리서치를 해요. 네. 스페니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예? 동양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자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젊은 층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다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다 정책도 갖고 나오는 거고 선거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누가 이기는 걸 갖다가 이 정치 사이콜로지스트는 한 70~80%를 맞춰요. 인상을 딱 보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뭐 바락 오바마,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다 보세요. 사람들 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상이 그 핸섬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어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네. 상대방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번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된 이유가 네.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사람들한테 호감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카멀라 해리스 호감이 이 인상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가 이겨요. 이렇게 이게 배 탈 수 있어요. 타고 나야 되겠네. 정책을 떠나 사람들이 정책 보고 투표한다 그러는데 사이콜로지스트에 의하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가슴으로 투표하지 머리로 투표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치학 박사나 이 머리로다가 투표하지. 그렇죠.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대부분의 느낌으로 하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퍼퓰러한 그런 좀 이런 정치 운동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와도 다 까먹는다고요. 네. 그래도 그 정치인하면 뭔가 떠오르는 어떤 뭔가 이미지가 딱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인지도가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그 전에 옛날에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TV 앵커가 나오면 잘 뽑히잖아요. 잘 되죠, 지금. 근데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은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따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 자기가 자기 지역구 인기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당에 소속된 당의 당수가 인기가 없어도 내가 그 동네에서 자기가 자기 표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데 카나다는 안 그래요. 카나다는 연방 당수의 인기가 안 좋으면은 그냥 지금 저스틴 트루도, 그러니까 제가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어요. 근데 안 뛰는 이유가 뭐냐면 저스틴 트루도가 계속 당수로 있는 한은 자유당은 몰살이에요. 그런 게 있네요. 그렇다고 이제 한국은 막 당 바꾸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당 바꾸고 그러는 사람은 금방 매장당해요. 당을 바꾸면 일단은 몇 명 없어요. 우선 당을 바꾼 사람이 몇 명 없고. 주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당을 바꾸고도 계속 그래도 당선되신 분이 조성준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단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바람을 잘 보시는 거예요. 바람 방향을 잘 보시는 분이라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교한 그런. 나도 근데 그거는 나도 그러니까 사람 운도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때 바람에 잘 맞추신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제 생각에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85년도인가에 주류 사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한인 자유당 연합회를
좀 만들었었어요. 누가 설립해가지고 주동했지? 원래는 그 김병권 씨라고 네. 지금은 좀 활동을 좀 잘 안 옛날에 뭐 장학재단 이상도 하시고 네. 뭐 신영조합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저하고 그다음에 저 강찬영 변호사 예. 그다음에 지금 조성준 장관님인데 조성준 장관님이 이제 그 신민당의 꼬심을 받아서 신민당으로 가셨었죠. 그때 이경복 씨하고 윤택승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시민당 갔어요? 신민당에서 신민당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신민당 가셔서 공천을 받으셨는데 왜냐면 자유당에서 공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왜냐면 자유당이 주로 집권을 오래 한 당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신민당에 가서 공천을 받아봤자 당선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가지고 자유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었어요. 근데 자유당 공천 나갔다가 떨어지셨다고요. 그러게. 자유당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셨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가면 자유당에서 이제 쫓아냈죠. 네. 근데 하여튼 그 중간에 이제 시의원이 되셨어요. 거기에 자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네. 시의원 되시면서 이제 시의원을 오래 하셔서 그 동네 인지도가 무지하게 높으시기 때문에 네. 그 동네 타밀 타밀, 예. 이 사람들은 그 조성 장관이라면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매년 무슨 바비큐 파티. 뭐 바비큐 파티만 아니라 뭐 여러모로 조성준 아마 장관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하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의 특기가 그 많은 사람들의 생일을 다 기억하신대요. 기억을 한다고요? 자기 그 메모 패드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애들이고 노인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생년월일 다. 그래요? 대단한 노력이시다. 그러면 볼때 카드가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누가 그걸 잘하냐면은 네. 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주 그래요. 규칙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성준 장관님이 배우셔가지고 그 테크닉을 쓰신다고요. 그러면 자기 생일까지 기억해 준다. 자기 생일 기억해 주는 거 다 좋아하죠.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인데? 그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돈 드는 게 아닌데. 근데 어차피 주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은 그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는 카드 보낼 수 있는 버젯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잘하시는 게 그래서 그 동네 관리 아주 잘하세요. 네. 우편배달 걸 많이 봤는데 뭐 생일 카드 보낸 사람은 못 봤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조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마 이제 그 한번 스트로크 한번 오셔서 거동이 힘드시지만은 상당히 이 체력도 좋으셨어요. 체력 좋으실 때는 그 중간중간에도 항상 문 두들고 다니고 그러셨으니까. 조씨들이 체력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토론토의 정치에 조씨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렇게. 그래도 대표님은 이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공천을 받으신 거면은.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이 꼭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정책을 세우니까 직접적인 관련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지만은 뭐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건 꼭 정치가 많이 아니라 뭐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목사님들도 당연히 하시고 있는 거고, 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사회봉사니 여러 면으로 해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다는 거는 우리는 소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민을 온 그 소수 약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2의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의 정치에는 좀 신경을 끊으시고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교육제도가 됐던 뭐 직업 취직하는 것서부터 평등하고 기회를 누구한테도 똑같이 주는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사는 게 더 좋죠. 항상 바깥에서만 불평할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사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럼 대표님 그렇지 않으면은 큰 사람들이 다 주물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다 법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푸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대표해야 되고 주민들을 대표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자꾸 기업들은 와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푸시하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 캐나다 사회에서 네. 뭐 그 모자이크 사회잖아요. 네.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인구수로 따지면 한인이 뭐 그렇게 뭐 꼴찌도 아니고 꽤 네. 되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아니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얼마나 한인들이 가서 여기 정치인이 있는지 뭐 장관이 있는지 그런 숫자로 봤을 때 한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예요? 좀 많이 밀리죠. 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로 하면 중국계라든지 인도계가 무지하게 많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계, 인도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 자기네 그 인구 비례에 비해서 더 많아요. 많죠. 네. 그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예. 특히 인도계 사람들요. 예. 뭐 중국계들이 근래 와서 좀 많이 늘었어요. 예. 아, 늘었다는 거는 지금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주의원이나 뭐 네. 시의원이나 이 정치계 정책을 중국 사람들도 이발하는 많이 쪽에. 늘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그게 한 좋은 리더가 한번 들어가면은 예. 그 리더가 다른 젊은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좀 불어놨습니다. 그전에 마이클 첸이라는 그 리치몬드에 있는 네. 전 주 장관이 예. 후배들을 많이 키워줬죠. 예. 그럼 스리랑카나 필리핀 이쪽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필리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인도, 타밀 뭐 이쪽으로는 상당히 뭐 예. 브램튼 미사가 뭐 가면은 대단히 활발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게 똑똑한 반면에 뭔가 약점이 좀 큰 것 같은데. 개인주의가 좀 센 편이죠. 예. 개인주의 센가요? 예. 그다음에 자기 의견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 훈련이 안 돼 있지 않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로 나가려고 하면 희생 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정치는 왜냐면 돈 버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돈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하루 24시간 거의 일해야죠. 예. 베케이션 가기도 힘들죠. 근데 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오픈되어 있고 요새는 뭐 네. 협박도 받고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정치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막상 자기 자식이 정치 나가겠다 그러면은 반대예요? 대부분 반대하죠. 그럼 아들이나 딸 보고 정치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의도는 잘못된 데서 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거를 명예와 감투와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정치를 하라 그러는 거고요. 예. 아니면 정치가 무슨 그러니까 뭐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왕제도에서 쓰던 예. 말이죠. 예. 이거는 섬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적에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정치 그러면은 권력, 명예, 그렇죠. 다스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실은 부모가 진짜로 자식을 무지하게 생각할 적에 자기 아들이 딸이 나가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패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밀어줘야지 그냥 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뛰라 이건 안 좋은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 한인들이 주로 구심점이 캐나다 한인 사회에서 구심점은 우리 눈에 띄는 건 어떤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모이지 안 그러고는 모일 수 있는 곳이 뭐 한인의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프 모임, 뭐 그리고 말고 어떤 취미 모임이죠. 취미 산행 모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로 네, 따지면 네. 교회 같은데 지금 네. 뭐 불교도 있겠지만 네. 규모가 작잖아요. 네. 교회라는 것이 뭐 안에서는 우리 뭐 감동받고 은혜받고 난리치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바깥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인 교회 이제 큰 교회 몇 개를 놓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캐나다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어떤 그 교회가 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게? 이제 그냥 송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 캐나다는 사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릴리전에서 그러니까 뭐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선진 서방 세계가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넌 릴리저스 이제 세속화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뭐
한인 사회에 교회가 많은지도 대부분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알겠는데 활동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그렇게 뭐 일부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기독교 그냥 그러니까 저 예수님 말씀대로 만 따라가면은 홍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뭐 이민 생활에 힘들기 때문에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치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좀 이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제 2세들이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뭐 1세들에서는 힘든 게임인데 1세들도 하지 말라요. 1세들도 그런 패션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 후세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뭐 후세들 중에는 뭐 유능한 뭐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다 좋죠. 근데 그 중에는 일부는 또 이런 뭐 사회학이니 이런 정치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데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장려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좀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뭐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뭐 갑자기 안 뭉치는 거를 뭉치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좀 가끔가다 힘든 일이 좀 생겨야 돼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잘 뭉치거든요. 그때는 이 크라이시스를 잘 극복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뭐 우리 민족이 뭐 한 1000번 정도를 갖다가 침략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항상 뭐 이순신 장군도 나오셨고, 뭐 유관순 열사의 뭐 요새 이제 8.15 광복절 때문에 뭐 말도 많지만은 그 독립투사 이런 식으로 그 토론토도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우리가 한번 이 그때는 소련이었죠. 러시아 소련이 칼기를 쏴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항상 그 전부터 뭐 소위 말하는 뭐 친정부파 반정부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한국 독재 정권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잘 뭉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근래 와서는 이제 뭐 양농한 이제 전부 이제 우리 이제 뭐 우리도 앞으로 글로 가야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양로원 때문에 그래도 좀 한인 사회가 결집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이제 다시 우리 커뮤니티로 돌아오기로 할 수 있었던 그때 대표님도 좀 관여하셨죠? 네, 제가 이제 그때 또 다시 선거 뛰기 전에 제가 그 실제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그 커뮤니티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제가 부동산 개발, 변호사,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시작을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선거운동 나가는 그것도 컨플릭트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항상 그러니까 어려울 적에 그 리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나왔듯이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면은 실제로 그게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이제 K라는 단어 붙여가면서 우리 위상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 이 동포 사회는 그만큼까지는 못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지만은 딱 알아요. 자기 동네에 필리핀어도 많고 차이니스도 많고 인도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어디다가 선거운동에 포커스를 둘 거냐. 그러면 한국은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투표율이 낮죠? 도네이션도 낮죠? 참여도가 낮으니까 그러면은 3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쫓아다니? 인도 사람부터 쫓아다니요. 그러니까 유색 인종 중에는 우선은 유태인은 투표율이 80% 90%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이런 거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달라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또 유태인들은 펀딩도 잘하고요. 그 작은 숫자지만은 우선 경제기를 쥐고 있으니까요. 어느 분야를 가보세요. 정치계도 미디어 필름에 가보세요. 그렇죠? 금융계 가보세요. 유태인입니다. 지금 정치계도 그런가요? 캐나다 정치계도?
그렇죠. 옛날에는 유태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뛰었어요. 요새는 많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왜냐? 국회의원을 뭐 서너 명만 있어도 되고, 다 또 자기네 돈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러비도 할 수 있고, 뭐, 미디어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통해서 또 얼마든지 또, 지금 여기 미디어가 지금 유태인이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많죠. 그러면 필름계 나가보세요. 예. 영화계 나가보세요. 영화 유명한 영화 제작하는 거기에 펀딩을 누가 하는지 그 유태인계가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을 가도 다 유태인 부동산 개발도 유태인이죠. 학교 교수님들 그쵸. 교수들도 많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우두머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프로페셔널이에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왜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에서 그렇게 뛰어난 건가요? 아니 이건 나름대로 이게 아니, 그 시스템이 뭐,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 나름대로는 또 꼭 대학교 가야 된다, 뭐, 최고 유명한 대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푸시하는 식으로 유태인도 자기네들끼리 내부 경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장사시키잖아요. 장사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장사는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들 보고 내가 너 커서 장사해 그러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옛날부터 우리는 상인을 저 아대로 봤잖아요. 장사꾼. 산업공상.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좀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줬는데 우리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유태인들은 보면 그 종교적으로다가 그 자녀 교육에 상당히 포커스를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우리 한인 지금 우리 그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한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그 조언을 하나 여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기 삶에만 열중하다 보면은 주변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좀 자녀 2세를 위해서라도 어떤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시면. 그래서 뭐 실제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면 다 해결돼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안 따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왜냐면 결국 이웃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뭐 우리 영락교에서도 그냥 뭐 담을 넘어서라는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담들을 대부분이 못 넘고 왜냐면 뭐 힘들어요. 먹고 살기 이민 와가지고 1세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어느 시간에 담을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2세들한테 바라야 되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담을 안 넘으면 애들도 담 안 넘어요.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더십이 항상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모이는 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될 경우에는 그 누군가는 그것을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게 부흥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커뮤니티도 좀 더 그 존경받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가 되려 그러면은 이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의견들은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이웃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장로님들한테 또 혼나신 분들도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교회 일에 열중하시지 왜 뭐 사회의 정의를 들고 나오느냐 이러시면 사회의 정의는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different opinion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치에는 중립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저로서는 제가 뭐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한 리더십, 그러니까 그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사님들 해서 좀 더 이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웃 협력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막 이제 government relations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인 장로교하고는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에 있어서 예. 한국 장로교는 보수적 때문에 그거에 반대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도 저는 의견은 다르지만은 예. 그걸 진짜로 반대하고 싶고 싸우고 싶으면은 예. 그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예. 오타와에 가서 그 국회의원이랑 장관이랑 수상이랑 만나자고 요구해서 예.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앉아서 저 정치가들 말이야 저안 된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실제로 저는 맥주 마시고 좋아하지만은 구멍가게에서 이 맥주 파는 거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앞장서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은 구멍에서 파는 걸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 안 좋아하니까? 액세스를 위해서 하라는데 지금 LCBO 비어 스토어요. 일요일 날도 열고 예. 뭐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우선 교회가 어디서 첫 번에 옛날에 전주 아세요? 썬데이 쇼핑에서 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썬데이? 아니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썬데이에 쇼핑 다니고 술 사를 수 있는 그거를 막았어야죠. 그때 그거를 못 막으니까 그러면 계속 바뀌는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레이스를 안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왜 일요일날 술 사러 다니고 술 마시는 걸 갖다가 그냥 가만 내두냐고. 진짜로 그거예요. 근데 술을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취하지 말라는 거고 원래 뭐 제가 배운 거로서는 우리 조선 말렵에 하도 술들을 마시고 개판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술을 못 마시게 완전히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오케이지만은 그게 너무 막 미성년자들이 살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이제 뭐 대마초도 이제 합법화 됐잖아요. 그 제가 소속돼 있는 자유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거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당 소속한다 그래서 자유당의 이 정책을 전부 제가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 안에서도 다른 그리고 경제 정책도 저는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유당 안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진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보수적인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자유당을 선택한 거는 자유당이 좀 더 약자의 편을 쓰기 때문에 보수당은 말대로 보수예요. 기득권 편을 더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근데 자유당의 경제 정책도 틀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정책에서도 틀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뭐 그냥 자유당이기 때문에 다 내가 찬성한다 뭐 다 반대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슈 바 이슈로다 저는 교회가 할 역할이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재산세 면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지금 그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재산세가 지금 교회가 면제가 되고 있는 자선단체니까. 그렇죠. 자선단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영락교회도 그렇고 제가 부동산 거래할 때 미랄교회도 제가 그거 사준 거거든요.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에서 더 이상은 인더스트리얼 빌딩을 교회로 컨버션을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왜냐 거기 텍스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왜냐면 산업을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요즘 employment distric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컨도로도 못 바꾸게 하는 게 이게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나왔어요. 교회 재산세를 꼭 면제를 해줘야 되냐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리미리 시의원 주의원들을 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한국도 있지만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조창기도회 있어요. 정치가들을 위한. 있어요? 오타와이는 이제 연방을 하는 거 있고 이제 토론토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크게 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소위 말하는 government relations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주의원들 연방의원들 만나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소 힘들다. 뭐 그다음에 캐나다 하여튼 교인들이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종합을 해서 가서 이런 건데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아예 그럴 생각은 안 하죠. 접촉 자체를 안 하니까. 아니 그 서제스션을 누군가는 해야죠. 네. 서제스 해고서 당에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것도 소위 말하는 정치잖아요. 그래서 네. 당에 가서 이 말 했다가 또 욕먹을까봐 안 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네. 뭐 지금 뭐 그 전에 제가 저 가장 그 불평을 많이 한 장로님이 이제 이 장로님인데 저하고 네. 친하니까 대표님이 이 장면 불평 많이 했어요? 이인 장로님한테 제가 불평을 많이 하죠. 왜냐면 거기 예? 뭐라고 불평하셨어요? 그냥 답답하다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답답하다. 당회가 답답하다고. 당회가. 예, 너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라는 세상을 몰라요 장로님들이. 네, 그러겠죠. 지금은 뭐 그래도 좀 더 젊은 장로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신문도 한국 신문은 다 읽어요. 근데 캐나다 신문들은 안 읽는다고요. 영어 읽으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읽어? 근데 애들한테는 영어 빨리 배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안 읽으면요 애들 책 안 읽으면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이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고대 나왔으면 고대 동문회 나가는 거고 고대 동문회만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산행하는 거는 산행을 나가는데 한국 사람하고 산행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시간이 뭐 다 쪼개봤자 그러면 한국말만 하고 사는. 한국말만 하고 사는니까 여기 캐나다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한국 떠났는데 한국은 또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왜 한인회가 됐던 노인회가 됐던 뭐 평통이 됐던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그게 참 이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는 걸 좁게 사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해가 이쪽에서 이러는데 그럼 이쪽에서 좋은 점 배우고 이쪽에서 나쁜 점은 좀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다운타운에 가본 지가 내가 몇 년 만에 나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럭키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뭐냐면 13살에 왔으니까 영어를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왔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웠던 거고 또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는 나이예요. 그 나이가. 왜냐면 국민학교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13살에 왔는데 한국말 안 잊어버리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어머니가. 아니 중학교 때 왔는데 한국말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한국말 잘하는데 일부러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사진도 잘 찍고 수염도 잘 찍는 거 반면으로 또 글 잘 쓰시잖아요. 저는 글도 못 쓰고 이 비디오도 못 해요. 근데 떠드는 건 잘해요. 말을 잘하시죠. 근데 아무튼 한인들이 그 세계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사는 곳이 여기서 보니까 오늘 오면서 말씀했는데 여기 다운타운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데는 시골이 시골. 그야말로. 저 일세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요새 신세대들은 약간 걱정이 돼요. 너무 신세대들이 너무 자기네들끼리만의 밀려다니는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그 N세대나 청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오히려 더욱더 이 캐나다 사회나 캐나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코리안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캐네디언들도 다른 캐네디언들 백인 캐네디언들도 점점 정치에 관심들이 떨어져 가죠. 더군다나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근데 관심을 더 두면 이제 유리해지는 건데 결국은 이게 나라 살림 뭐 동네 살림인데 그 살림을 얼마나 공평하게 하느냐. 근데 다 인간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한 쪽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안 하면은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자기 것 좀 못 챙겨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궁금한 들여다볼 일이 없는데 언제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장관이 여기 어디
연방장관이 어딜 갔다 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네. 비행기 편이 호텔이니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썼다고 신문에서 깠어요. 네.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다른 장관이 가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어떤 기자가 그거를 깠어요.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이해를 네. 못하겠다고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됐겠죠. 그 다음에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정치 의식이 기자들이 저렇게 찍어내면 이제 또 알고 하고 또 시민들이 막 그래서 미디어가 활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 미디어가 중요해요. 왜냐면 네. 그런 걸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 네. 정통적인 기자들이거든요. 너무 편파적이 아니게. 왜냐면 근데 이게 요새 그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접하는 이거는 검색이 안 되고 지 생각, 네. 팩트 체크 안 하고서들 막 그냥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왜냐면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그 돈 쓰는 거 다 인터넷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아,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런 거를 낱낱이 보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뭐 있는지도 바쁘니까. 모르죠. 어떻게 그렇기 모르는지 때문에 기자들의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기자들은 이 정치가들의 비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러한 그 저기 그 의무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정통 미디어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보수 정권이 문제가 뭐냐면 오면 CBC 같은 국영 방송국을 없애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없애겠다고 그래요? 아, 돈 들어가니까요. 어. 그냥 민영화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네. 근데 뭐 요새 미디어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고서는 네. 거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거기는 오로지 돈 버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예. 국영방송국이 좋은 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대북 정책을 놓고서 막 보수 진보로도 갈리긴 하는데 네. 여기서는 그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경제 정책이 됐든 사회 정책이 됐든. 개입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아동 저 애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맞벌이들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수에서는 우리가 얼라운스를 주니까 니네가 알아서 데이케어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돈줄 테니까 알아서 찾아라. 보수당은 좀 더 그쪽을 그렇구나. 저 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이 진보 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돈이 안 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데이케어를 안 짓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져가지고 예.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거를 더 잘하는 데가 퀴벡이에요. 아. 퀴벡주를 가면은 훨씬 그 이 데이케어나 대학교 등록금도 싸고 그래요. 그와 반면에 퀴벡주가 이 인컴 텍스가 약간 좀 높다고요. 높아요.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인 비어 파는 것도 결국 LCBO가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보수당 정권이 됐던 자유당 정권이 됐던 계속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는 실제로 그거를 LCBO를 팔아서 민영화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보수의 원칙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덕포드도 LCBO를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왜 정부에서 운영해요? 예.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세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로또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보지만은 저는 정부에서 로또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예. 왜 도박을 장려해요, 정부가? 그럼 근데 이게 세금 걷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 말이 하나 술을 팔아서 네. 이 로또 티켓 팔고 카지노 운영해서 세금을 거두면요 불평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세금 비싸다고. 근데 인컴 텍스를 올리거나 그러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월급에서 빠지니까. 기름도 세금, 그러니까 술값에 기름값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로또 티켓, 카지노 이거는. 예. 이게 정치가들이 결국은 여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세금 걷네. 이게 예. 세금 걷네 안 좋은 예.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예. 세금 내는지 모르고 세금 내는 거고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세금 정책이라고. 예. 근데 이 정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파워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네. 네. 왜냐면 도박 같은 걸 장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가정 파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네. 조직 폭력 이런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경찰도 더 늘려야죠. 네. 경찰도 늘리면은 판사도 더 늘려야죠. 검찰도 더 늘려야죠. 네. 교도소도 더 늘려야죠.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라임도 보수 쪽에서는 뭐라 하면 그냥 막 무기징역에 뭐 사형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나오고 네. 그러는데 실제로는 방지를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와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뭐예요? 가정이 파탄돼서 예. 아버지도 없고 그런 애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칼레지 에듀케이션 다 이렇게 좀 쉽게 다니게 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잘 하면은 월급을 잘 받으면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 안 하러 다녀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지 그냥 너 나쁜 짓 해서 그러면 너는 끝이야. 한 번 각개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지네들이 또 2범, 3범, 4범 나가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그 학자들이 리서치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해야지 내 생각에 정치가들이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무조건 저 나쁜 애들은 갖다 전부 교도소에 갖다 쳐넣어야 된다. 그거 비싼 게 엄청나게 비싼 게임이에요. 보수 정책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전반 캐나다가 사회적 민주주의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카나다가 그렇죠? 딜레마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냥 네. 자본주의 미국의 옆에 붙어 사는데 네. 근데 이 정신은 저 영국 저 유럽식이거든요. 스칸디네비아 쪽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사회보장. 그 중간에 약간 저 사이코 이 딜레마가 생긴 거죠. 예, 왜냐면 그리고 미국 미디어의 우리가 이게 엑스포즈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많은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보장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그 정부의 그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쵸.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그쵸. 그치만 그래도 뭐 요건이 미국- 안 돼갖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모든 거를 다 보호해줄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보고 제 생각에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돼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정부가 다 해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네, 그러게요. 항상 네.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개인 책임을 좀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책임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개인이 해야 돼요. 정부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예. 도로를 개인들이 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예. 네? 그래- 국방을 그래- 개인별로 다 네. 국방할 수 없습니다. 예. 뭉쳐서 같이 정부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술은 정부에서 팔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케어 같은 경우도 민영화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럴 거면 이제 디베이트가 나오는 건데 그런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슈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 문제란 말이에요. 네. 노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로원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한인 사회는 솔직히 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로원은 숫자는 제한돼 있고 이분들이 늙어갖고 어디 가서 편하게 밥 먹고 네. 한국말 듣고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그런 걸 일부러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게 우리 한국인이 됐던 좀 다른 민족이 됐던 우리 옛날 그 패밀리 밸류가 중요해요. 예. 부모님을 가족이 테이크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요. 제일 좋죠 그게. 양로원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만 가시는 그 마지막 네. 뭐 6개월 정도만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으시면은 근데 이제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 집에서 보살필 수 없는 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부에 맡긴다? 애들 키우는 거를 정부에 맡기고 내 부모님 보살피는 거를 정부에 맡긴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되도록이면은 패밀리에서 해결을 해주고 정 안 될 경우에 뭐 자식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테이크케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장 미니멈으로만 그러니까 요양원을 다 그냥 늙었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은 가족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커뮤니티에서 정 안 되면 커뮤니티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인들이 돈을 모았고 한인 양로원을 인수하고 하는 그런 자체가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개인 가족 간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단결하고 중국인들은 맹상해갖고 자기네들이 건물이 엄청 많듯이 그런 거를 하자는 그런 좀 취지로- 그나마도 뭐 우리 한인 사회도 그 이 지금 미랄교에서 그 애들 데이케어 운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한인애니 뭐 이런 건 다 있지만은 뭐 노인애도 있지만은 노인애도 뭐 여성애도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이 못 갈 경우에는 이제 이 교회라든지 이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좀 도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뭐 어려우신 분들 뭐 자주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그 활동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일이 너무 이 개입을 많이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가 대부분이 뒤떨어져요. 그럴 때. 왜냐면 의존,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뭐 정부에서 다 해줄 건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똑같은 월급 받는데 그러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 뭐 이노베이션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줘요. 그러니까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왜 푸드뱅크 없어서 정부에서 다 보조금 주면 먹고 살게끔 다 그 사람들 푸드뱅크 나온 사람들 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커뮤니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정신을 키워줘야 돼요. 병원도 지금 도네이션 이게 의료 기기들이요 도네이션 받아서 많이들 병원 뭐 명단 다 있잖아요. 금액별로.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으로다가 기기를 사줘도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좋은 사회를 이룩하려고 그러면은 시민들의 그 자원봉사하는 마인드 세트를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경우는 시민사회에서 일부를 걷어 일부를 봉사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왜냐면 어차피 그 정부에서 국회의원이나 수상이 돈을 쓰면 자기 돈 아니에요. 그 국민의 돈이라고. 지가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열쇠 갖고 있는 자는 임자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정치가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막 그냥 호텔 가서 비싼 거 먹고 뭐 비싼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가고 이런 거는 그래서 기자들이 지적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거 지적을 했을 적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너 왜 이러냐 따져야 된다고요. 왜냐면 4년에 한 번씩만 투표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자주 그러니까 꼭 지적만 하러 방문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잘했다고 장려해주고 가서 커피 한 잔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커피 한 잔에 도넛 하나 사주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나요? 참? 그냥 여기는 그쵸. 우선 영락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다 만나줘요. 그래요? 우선 영락교회 우리 교인이 5,000명이라고 우선 딱 홍보부터 하고 나가면 되죠. 조성윤자가 만나자고 만나줄까요? 당연히 만나주죠. 그래요? 그분은 아마 교회로 찾아오신다 그럴걸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마이크를 한 15분 달라고 그러실 거라고요. 만약에 보좌관이 중간에서 태클 걸면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태클을 걸으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분 뭐 한인회관이 이런 데 나오시니까 그럴 때 이 보좌관이 왜 미팅 찾아. 근데 이 유태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팅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도네이션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꼭 누구를 이렇게 매니플레이터 주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하자는 거 커뮤니케이션.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니까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혼자 찾아가는 것보다는 뭐 영락교회 5,000명 교인들을 대표해서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미팅하기 쉬운 거죠. 아이고 참. 그런 거를 좀 take advantage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스역 쪽에만 주로 살다가 오랜만에 이 다운타운을 나오고 이렇게 구시청 건물을 바라보는 이 사무실에서 대표님하고 캐나다 정치 이야기, 그다음에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비전과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한인 단체와 아니면 한인 교회, 그다음에 지역 사회, 그다음에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네. 이 구청사에서도 어떤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 여기는 법원이고요. 이게 구시청은 법원이고. 법원이 된 네.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토론토 시는 저 시청에서 저로 하고. 가고. 네. 친구 에너지 담당. 오늘 뭐 다른 독일 상공회의소에 뭐 파티 간다고. 자전거는 그 파티는 뭐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다닐 수 있어요. 시내는 뭐 매일 아주 뭐. 예전보다 더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식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여러 개 왔으니까 대포들. 거기서 뭐 치킨하고 맥주 마시면 되고. 어디 근방이세요, 집들이? 요거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네. 네.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